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거의 전세 대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어떤 전세 물량이 없어서 전세를 구하는 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오르는 전세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응을 할 때 우리가 그 소중한 나의 임차인 입장에서의 보증금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지키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또 다른 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에다가 플러스 2년 하는 2 플러스 2 하는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년이 뒤에 지난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오르는 어떤 주변의 시세하고는 무관하게 원래 계약했던 최초의 전세 가격에서 5%를 상한을 두는 이러한 어떤 보증금을 인상을 조금 약간 제어하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임차인에게 있기는 있으나 무엇보다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잘 나타나 있고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물론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가 전세 보증금만큼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임대인이 잘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법률이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잘 보호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잘 유심히 잘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보실 편은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이런 것들 내가 대항할 수 있다, 뭔가 맞짱 뜰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대항력 같은 것들을 먼저 이번 편에서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실 텐데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로 열고 대항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화면에 보면 이런 어떤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잖아요. 이 요건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요건은 요건은 먼저 그러니까 보통은 법상의 용어는요. 주택의 인도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의 인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택하고 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 그러니까 인도는 뭐예요? 내가 집을 인수받는다, 인도한다, 내가 쓸 수 있도록 점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이길 영시로부터 나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인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삿짐센터라고 하지 인도집 센터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사를 가시고 거기에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보다는 전입신고라는 용어에 훨씬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아니라 이사,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효력 발생은 언제다? 그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일은 8월 1일이 아니라 8월 2일 밤 0시부터 12시, 밤 12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당일부터는 아니고, 이제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요건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대항력이냐? 그러면 이 대항력을 어떻게 해석하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아니면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집이 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또 현재 있는 집주인이 망했어. 망해가지고 경매로 막 넘어가. 내가 지금 막 살고 있고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막 그 망해가지고 이제 막 경매로 넘어오고 막 경매 그 법원에서 경매 통지문 경매 시작된다라는 어떤 그런 통지문도 오고 그다음에 당신이 임차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소명해라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어떤 통지문이 오고 언제 경매가 진행된다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소명 뭐 이런 서류가 날라면 너무 불안해. 당황스러워. 그러면 내 보증금 혹시 못 찾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스산하게 사부작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사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때로부터 그 뒤에 내가 이사 오고 전입신고한 이후에 뭐 엄청나게 뭐 저당이 설정되거나 근저당이 들어오거나 무슨 뭐 또 다른 전세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경매가 시작이 된다든가 개시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사 오고 전입신고한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왜? 나는 뭐다? 다른 등기상에 있는 모든 권리들보다 내가 항상 맨 앞에 있으니까 나를 제끼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항력이다. 즉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임차에서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 산 매수자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수자에게도 나 전세기간 다 그 원래 계약한 대로 원래 전주인하고 계약했던 그 기간대로 내가 살 권리가 있어. 그리고 당신은 어쨌든 전세를 안고 산 거니까 주인 원래 있던 전주인하고 계약을 했지만 바뀐 너도 내가 계약한 기간까지 나를 살게 해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나에게 전주인하고 내가 계약했던 그 전세 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해 줄 의무가 있어. 만약에 반환 안 해줘? 그럼 나 안 나가. 나 대항할 수 있어. 나 그 돈 다 받을 때까지 나 안 나가도 되는 권리. 그게 뭐다? 대항력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인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항력이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매에 있어서도요. 내가 살고 있어. 근데 집주인이 망했어. 그래서 이제 경매가 넘어가.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서 그 뒤에 뭐 뒤에 들어온 어떤 순서가 날짜가 늦은 뒤에 다른 어떤 채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경매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제일 앞에 있어.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낙찰받은 새로운 경매로 주인이 새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로 매매에서의 집주인 바뀐 것처럼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도 날 제끼고서는 절대로 네가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할 수 없다. 이게 대항력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도 내가 대항력이 있는 나다라고 한다면 내 돈 다 줄 때까지 나 안 나가도 되는 권리가 있어.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3억 들어갔는데 2억 예에서 2억 5천만 받고 5천만 원 나중에 줄게. 필요 없어. 1원이라도 내가 덜 받았으면 그 전체 집에 대해서 나는 안 나가도 되는 권리가 있어. 그리고 또 대항력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분할 불가능한 불가분 채권,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채권,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불가분 채권이라고 나눌 수 없는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모두 다 전액이 다 변제될 때까지 나는 안 나가도 되는 권리가 있어. 나 나가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내가 냈던 전주인한테 냈던 보증금 나한테 다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도 되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항력입니다. 다만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사 오고 그다음에 이사 오고 뭐 전입신고하는 이것이 이것이 통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등기부가 깨끗한 주택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사 오고 전입신고를 할 때 대항력이 생기긴 하지만 그 들어올 때 보니까 등기부에 뭐 다른 근저당이라든가 미리 아니면은 뭐 압류라든가 가압류가 미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로 내가 이사 오고 전입신고하면 그때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등기부가 뭐
내가 이사 오고 전입신고할 당시에 내가 들어가서 전세를 사는 그 집에 또는 임차를 하는 그 집에 월세를 사는 그 집에 등기부가 깨끗하다. 즉 저당이라든가 뭐 근저당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가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이사 전입신고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강력한 내 돈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도 되는 누구가 오더라도 나는 뭔가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대항력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고 이미 앞선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뭐다? 등기부가 깨끗한 집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을 때 대항력이 강력한 이러한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이스 사례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내용이죠. 전체 보시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6년 4월 10일 날 이사 오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다? 1억 원짜리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2016년 4월 10일 날 이사 오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1억이니까 요 2016년 4월 10일 당시만 하더라도 등기부가 완전히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치요? 예, 대항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가 2016년 4월 10일 날 이사 오고 전입신고한 뒤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2017년 1월 8일 날. 요거보다 훨씬 더 후순위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 1억 원이 설정돼 있다. 그다음에 2017년 2월 8일 날 역시 내가 이사 오고 전입신고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후순위잖아요. 그래서 압류가 1억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2017년 4월 10일 날 또 뭐 들어왔다. 역시 이것도 4월 10일보다 후순위잖아요. 모두 다 저당이 됐던 압류가 됐던 경매 개시결정.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집주인이 돈을 안 갚아서 돈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 집을 경매를 넘겨서 내가 받을 돈을 채권을 회수하겠다라고 해서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등기부에다가 지금부터 경매가 시작됩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뭐 이런 것들을 달게 되어 있거든요. 등기부에 표시를 하도록 법원에서 이제 직권으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촉탁 등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4월 10일보다 다 순위가 다 뒷순위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다? 이 물건이 경매가 낙찰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이것을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어떤 다른 근저당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나기 훨씬 이전에 제일 먼저 등기부가 깨끗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난 뭐가 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나는 안 나가도 된다. 나는 어떤 사람과 맞짱을 떠도 나는 무조건 내 힘이 가장 파워가 세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대항력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보증금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결론을 한번 내려가 본다면요. 그러면 뭐 정리하는 내용들 한번 볼게요. 다른 권리자보다 날짜가 빠름으로 매수자 또는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경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대항력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전세 들어가실 때 아니면 월세 들어가실 때 내 보증금이 완전히 100%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싶으시다면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은 복잡하니까 설명드리지 않고 뭐 일반적인 경우 가급적이면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이사를 가자. 그러면 내 돈은 떼일 염려가 없다.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사 전입신고하면은 등기부가 깨끗할 때 들어가면 내 돈은 떼일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세 잔금을 그때는요, 어떻게 하면 전세 잔금을 치르고, 보통 계약을 하고 한 2달 정도 텀을 두고 잔금을 치르고서 이제 이사를 가실 거 아니에요. 이사를 실제로 이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같이 이사를 하실 건데, 치르고 전입신고하는, 왜냐면 이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전입신고까지 같이 더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전입신고하는 그 시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점까지 이사가는 집 등기부에 무엇이
등기부에 뭐 근저당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 근데 실제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보니까 뭐 이사하고 전입신고 할 때까지 뭐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 등기부가 내가 제일 먼저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니면은 내가 가장 앞에 있어. 내 뒤로는 뭐 내 앞으로는 아무도 없었어. 그럼 뭐다? 내 보증금은 떼이지 않는 그러한 법적인 보장장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리즈로 이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내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 내 보증금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는 방법 시즌 1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말고도 내 보증금을 보호받는 아주 점점 약간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뒤에 있는 또 확정일자 임차인, 우선 변제 임차인, 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팩트 최항수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